자, 해축 첫 번째 경기. 이제 미드즈브러 대 이제 프레스턴. 자,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양팀 다죠. 후방에서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이제 큰 편이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드려봐요. 자, 미드즈브러는 현재 리그에서 그래도 3연승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위인 쪽 코먼트리와는 승점 6점 차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연패 중으로 이제 주춤을 하고 있고, 지금 컵 경기 포함 좀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지금 현재 좀 골 가움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득점력이 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처럼 결과를 좀 내지 못해 이제 침체돼 있는 현재 좀 프레스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미드즈브러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미드즈브러가 이제 좁은 수비 공간도 이제 패턴 플레이를 좀 통해서 잘 공략을 하면서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좀 촘촘한 좀 프레스턴의 수비도 어느 정도 미드즈브러가 좀 잘 공략을 하면서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 좀 프레스턴의 좀 수비 밸런스가 그리 좀 좋지 못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미드즈브러가 홈에서 더 공격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도 뭐 라인이 올라가 있을 미드즈브러 상대로 뭐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프레스턴이 지금 뭐 수비뿐만 아니라 최근 공격 퀄리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미드즈브러와의 그런 공격 효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효율적인 그래도 공격을 좀 잘 구사하면서 득점계를 더 만들 팀은 미드즈브러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미들즈브러가 프레스턴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이제 다소 열세인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뭐 이제 흐름, 경기력, 그리고 지금 프레스턴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좀 떨어져 있을 만큼 지금 부진이 길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뭐 프레스턴 상대로는 그래도 미드즈브러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열세인 좀 상성을 좀 극복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드즈브러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모 대 이제 토리노. 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코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볼로냐와 AC 밀란 상대로 저조한 결과를 거두면서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반등할 모먼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홈의 좀 경기력이 좀 대체로 이제 좋지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라치오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경기력 면에서 좀 압도를 하면서 좀 최상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근래 경기 중 가장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홈 라치오 상대로 그것도 대승을 좀 거뒀을 만큼 굉장히 좀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던 좀 코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직전 경기 좀 대승을 좀 통해서 다시 좀 살아날 기미를 이제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좀 만들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로마가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라인업을 좀 기용했었고, 그 이후에 곧바로 리그 경기에서는 로마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확실히 주전들을 좀 기용한 로마한테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3연패 중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14위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좀 토리노의 좀 행보는 확실히 좀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이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코모가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공격을 전개해 더 이제 다채로운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코모의 좀 핵심 코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니코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득점력도 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니코파즈를 좀 기점으로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니코파즈를 좀 기점으로 이제 코모가 효율적인 좀 득점 기회를 그래도 곧잘 만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대인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좀 니코파즈를 좀 제어하기에는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코모가 뭐 이제 직접 뭐 라치오전에서 좋은 경기로 좀 보이며 이제 대승을 거둬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고, 그에 반해 이제 토리노는 최근 저조한 성적과 좀 더불어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하면서 경기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뭐 토리노 상대로는 그래도 코모가 이제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뭐 좀 직전 경기에서의 좀 대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이제 이번 시즌 한 번 또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코모가 원정에서 이제 5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 모습을 좀 보이게 됐죠. 그래서 약간 뭐 이전 맞대결에서의 그런 좀 코모의 좀 대승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코모가 이제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코모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모 승 쪽 보는 경기. 근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자, 그럼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시작부터 내리 3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 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는 레버쿠젠이 뭐 점유율과 슈팅 개수 모두 이제 앞서면서 이제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긴 했지만 결국 이제 그게 좀 득점으로 이제 이어지지가 않으면서 리드를 좀 뒤집지 못한 채 이제 패배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후반기 좀 시작부터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좀 레버쿠젠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브레멘 역시 후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이제 긴 무승 행진으로도 이제 흐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좀 괜찮은 결과는 좀 만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직전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3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무득점 행진을 좀 끊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살아날 기미도 이제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레버쿠젠이 홈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레버쿠젠의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져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고, 이제 생각보다 지금 레버쿠젠이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레버쿠젠이 그런 좀 브레멘의 좀 밀집 수비를 잘 타파하기에는 좀 생각보다는 꽤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좀 치르러 이제 그리스에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좀 피로 누적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기동력을 좀 살리는 좀 공격 위주로 좀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피로 누적이 오히려 지금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기존의 그죠 레버쿠젠의 그런 템포 빠른 전개나 그리고 이제 패턴 플레이에 대한 퀄리티가 지금 떨어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생각보다 이제 레버쿠젠이 브레멘 상대로 이제 약세를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레버쿠젠보다는 차라리 브레멘 이프렌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브레멘 이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레멘 이프렌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토트넘. 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커요. 현재 쿠두스, 그리고 시아리송, 그리고 이제 팔리냐, 이제 펜탄쿠르, 그리고 이제 베리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축 코어들의 다수가 좀 결장 중인 그것도 토트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승 2무로 나름 뭐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이제 리그에서는 이제 맨유와 리버풀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거의 뭐 3달 가까이 지금 뭐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처럼 리그에서는 잘 이기질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점이 확 쌓이질 않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등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좀처럼 확 좀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현재 좀 벌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 좀 대다수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문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으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돌문이 좀 퇴장 이슈로 인해서 이제 수적 열세도 놓였긴 했지만 퇴장당하기 전에도 이제 토트넘이 좀 리드를 하고 있었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선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에서는 좀 굉장히 좀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변을 연출한 그죠 토트넘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이제 토트넘이 주중 챔스 경기에서 이제 돌문을 좀 잡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지금 프랑크 감독은 계속해서 경질 위기에 좀 놓여 있어 이제 감독직에 좀 불안정한 상태고, 뭐 여전히 지금 공격진과 이제 미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안 요소는 이제 계속해서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주일가량씩 벌리와 달리 이제 토트넘은 좀 주중에 좀 챔스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도 다소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인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토트넘이 벌리 상대로 이겼을 만큼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앞선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둬서 토트넘이 좀 천적의 면모를 좀 보이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저는 그래도 벌리가 그런 토트넘 상대로 계속해서 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그래도 잘 좀 극복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뭐 이제 직접 뭐 돌문전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다고 하나,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라는 기대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토트넘이 대체로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토트넘 사이드를 보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 차라리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토트넘보다는 벌리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양을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벌리 사이드를 좀 보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토트넘의 좀 공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뭐 벌리 역시 뭐 토트넘 상대로 결과를 낸다고 해도 이제 득점이 좀 폭발하기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 속에서 결과를 내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전제하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적 시장에서 이제 게이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수비를 좀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이에 대한 좀 영입권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캐릭 감독이 새로 부임한 이제 맨유 상대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스포르팅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연패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원정에서 연패를 거둔 채 이제 홈으로 좀 돌아오게 된 것도 맨시티고, 확실히 좀 연패 중이다 보니까 지금 페이스도 다소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월 초에 복귀한 로드리의 폼이 많이 안 좋다는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민이 클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로드리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좀 당했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예전과 같은 폼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좀 생각 이상으로 좀 폼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현재 그렇게 좀 로드리의 그런 좀 최저점의 좀 폼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좀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유캐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유캐스전에서는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0대0 무승부로 이제 마무리 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맨시티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주로 이제 토크를 좀 중심으로 이제 측면을 좀 파고들면서 이제 컵백 및 이제 공간 창출을 좀 통한 다른 쪽에서의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울버햄튼이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무패 행진과는 별개로 여전히 뭐 경기력이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 이제 최근 좀 리그에서는 득점기에 좀 창출에 있어서도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울버햄튼이 뭐 언제든 다시 좀 무너져도 이제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뭐 경기 내용이 그리 좀 좋지는 못하는 좀 울버햄튼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지금 맨시티가 지금 2경기 연속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까지 저는 삽질을 할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최근 경기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 이제 울버햄튼의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편이고, 이제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원정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뭐 울버햄튼 상대로는 그래도 맨시티가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리그 4경기의 연속 그래도 무승 행진을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좀 3번 연속 좀 삽질을 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다시 좀 반등할 모습을 좀 보이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더 저는 중점적으로 고려해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맨시티 승, 안 그러면은 이거는 내 1엔딩 좀 마이너스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에 이제 마인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자, 일단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양 팀 다 이제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물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표기된 거 이외에 이제 기존 그런 주축 선수들도 이제 다수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뭐 전력 누수만 놓고 보면은 세필드 웬즈데이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경기에서 와포드 상대로 5대1 대승을 쭉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후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두 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한 채 이제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최근 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클 만큼 좀 원정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확실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득점력이 확 높은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홈에서의 그저 브리스톨 시티의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는 지금 5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원정 약세인 포츠머스와 버밍시티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연달아 좀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갖고 뭐 사실상 뭐 이제 승점도 좀 삭감이 되면서 뭐 이제 강등이 뭐 거의 좀 확실시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매번 뭐 세필드 웬즈데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듯 지난 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주축 선수 좀 대다수가 좀 나가면서 지금 뭐 전력도 솔직히 뭐 지금 2부 리그 내에서도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현재 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좀 상황은 많이 좀 암울한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인 세필드 웬즈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뭐 브리스톨 시티가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는 이제 중원을 좀 손쉽게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며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로우 블록을 형성해 이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지금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득점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 이제 기대되는 요소가 많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흐름, 이제 경기력, 조직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그리고 이제 득점력 등 이제 득점 기대값 등 이제 전부 다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좀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기에는 이제 거의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뭐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좀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면서 공격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경기라고 한번 좀 여겨져요. 자,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코멘트는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좀 브리스톨 시티가 원정에서 이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둔 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우려 사항이면 우려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홈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좀 상황이 좀 많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홈에서 그래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이제 브리스톨 시티 이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네, 마인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경기는 뭐 브리스톨 시티 혼자서 이제 오바를 좀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고려했을 때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이제 빌바오. 자, 현재 세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체스, 바라가스, 그리고 맨디, 그리고 이제 마르카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구르제타, 라포르테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확실히 뭐 이제 지난 뭐 아탈란타 전보다는 그래도 선수들을 더 이제 기용을 할 수 있는 빌바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빌바오 역시 여전히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를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홈 엘체 상대로 무승부를 쭉 거두며 이제 긴 연패는 좀 끊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엘치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좀 지고 있던 걸 이제 2대2 좀 동점을 만들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제 홈 엘체보다도 이제 득점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면서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세비야가 뭐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4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2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무득점 행진도 좀 끊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금 좀 공격에서 좀 혈이 좀 뚫릴 그런 좀 기대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이제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좀 전환시켰고, 그리고 특히 좀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 다수가 이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빌바오가 유효슈팅을 단 3개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그 3개를 전부 다 골로 연결시키면서 이제 최상의 골 결정력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유효슈팅을 좀 이제 100%의 좀 득점 성공으로 이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3골을 좀 넣으면서 승리를 거둔 것도 굉장히 큰 이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홈에서 세비야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비야의 전방 압박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 위주로 이제 공격을 풀어가며 이제 맞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물론 이제 빌바오의 좀 최근 득점력이 이제 많이 좀 물이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뎁스가 지금 얇은 상태에서 무려 원정 6연전을 지금 치르게 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 지금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저 아무래도 이제 원정 뭐 이제 3연전, 4연전도 큰데 그게 이제 원정 지금 6연전을 좀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슈퍼컵 때문에 이제 뭐 사우디에 좀 갔다 오거나 당장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좀 이동 거리에 따른 좀 피로 누적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빌바오의 그런 좀 체력적 이슈는 더더욱 좀 크게 좀 부각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이번 경기에서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빌바오가 좀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 이제 템포 싸움에서 밀려 이제 되려 이제 세비야의 공세에 좀 대응이 좀 잘 안 되며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득점력은 좀 좋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실점률 또한 좀 많이 좀 높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뭐 빌바오의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세비야의 좀 공세를 좀 막아내기에는 어느 정도 좀 버겁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수비 전환이 느린 이제 빌바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트랜지션 공격이 좀 다시 좀 살아난 거죠. 세비야 상대로 그런 좀 어느 정도 좀 트랜지션 공격이 좀 대응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번 경기는 빌바오보다는 세비야가 공격 쪽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빌바오가 확실히 뭐 이제 나름 뭐 이제 그런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선전하고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이제 원정 6연전 이제 이번 경기까지 하면은 이제 원정 6연전을 좀 치르는 게 굉장히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그래봤듯 원정에서 빌바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편차가 홈과의 좀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좀 원정 불안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빌바오보다는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비야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세비야 프렌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리버풀. 자, 리버풀이 좀 최근 좀 주춤하다가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마르세유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최상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만큼 좀 공격이 좀 살아난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수비가 안 좋은 본머스를 좀 만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리버풀이 직전 좀 마르세유전에서의 그런 좀 좋은 득점력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리버풀이 그래도 이제 좋은 공격을 좀 보인다는 전제하에서 리버풀 승에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레알 마드리드 승 좀 보는 경기로 가져갈게요.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이제 최근 좀 모나코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그 흐름이 좀 확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비아레알 상대로는 거의 매번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뭐 상승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체 대 라치오. 네. 자, 그래도 확실히 뭐 라치오 뭐 승부 경기를 좀 보는 경기긴 하지만, 뭐 라치오가 지금 뭐 이긴다고 해도 그것도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거두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라치오 햄무나 그리고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봐서 이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라치오 햄무나 무중에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